반갑습니다. 대우건설의 실전 매매를 함께하고 있는 전세혁전입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유지선을 깨버리고 마이너스 6%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3만원 수준을 지지하는 그림으로 마감을 했는데, 대우건설 지금 이제 유지선을 깨버려서 끝난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아랫꼬리에서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대우건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대우건설 그동안 우리가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경고 패턴들을 공부를 많이 해왔었는데, 대우건설은 지금 현재 기존의 다른 경고 패턴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유지선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다만 대우건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유지선을 깼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래쪽에 봤을 때 역전밴드의 이 세력 가격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찍을 수 있다. 그 찍을 수 있는 가격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가격이 원래 급등한 상태에서 이 고점대에서 아래쪽으로 빠질 때는 폭이 굉장히 크지만, 대우건설은 그동안 경고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상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래쪽에 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분들도 신규 매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약간 물려있는 분이 계시다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낮춰가지고 반등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대우건설의 외인 세력에 대해서 수급창과 핸들링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한다면, 대우건설 지금 또 앞으로 살짝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우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계좌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또 수익을 확대시키는 구간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추세 고점까지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전략을 짠 대로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할 때까지 홀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핵심 요약과 함께 대우건설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한번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우건설에 대해서 오늘 또 이번 주의 흐름에 대해서 대응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하나씩은 좀 부탁드리고, 대우건설 우리가 풀반등 노린다, 그래서 풀반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먼저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경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햄버거가 오는 구간을 계속적으로 그 세력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경고가 들어가 버리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 하락 N자 패턴으로 한번 하락이 나오고 반전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는 이 동일한 각도만큼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저점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올 때 이 유지선을 회복시키고 안착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 부분이 대한광통신처럼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다. 그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냐 그러면, 대한광통신이 어땠습니까? 투자 경고 해제가 되고 나서 상한가를 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반전이 나와줬다. 그렇다면 대우건설이 지금 현재 투자 경고가 며칠 남았는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해제 요건을 봤을 때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해제 요건 보이시죠? 60% 100% 오른 거 아직은 없으니까 필요 없는 내용이고, 5월 14일 날 예정이다. 그래서 5월 14일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가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대한광통신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한광통신이 이 구간에서 경고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급등, 그리고 어떻게 유지선을 안착해줬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대우건설을 봐야 될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유지가 안착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대우건설을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만약에 대한광통신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역전밴드 매매 기법으로 이 아래쪽의 구간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자리다. 최고가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거래량도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부분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는 거죠. 경고 부분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도 우리한테는 일단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 부분들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우건설을 이 아래쪽에서도 매수해가지고 매매하고 했지만, 이 아래쪽에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우건설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시장의 동조와 함께 유지선 유지가 키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 상한가 가는 구간까지 넘어왔었고, 바로 어제 영상입니다. 이거는 어제 11일날 영상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내용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의 전략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대우건설이 지금 이렇게 견조하게 잘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아래쪽으로 시장의 과열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처럼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분들은 살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흔들기에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우리가 역전 밴드 구간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옆으로 기면서 버티기만 하더라도 거의 이 저가 이하로는 지켜내주는, 혹은 이 저가 아래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 구간에서 밀릴 수 있고, 밀리는 부분에서 회복하는 대한광통신처럼 움직일 수 있는 케이스도 대우건설은 지금 충분히 가능할 만한 수급과 시장의 관심도도 충분한 종목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아래쪽에 이 역전 밴드가 따라 올라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이 저점 수준을 훼손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우건설이 지금 이 하락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미리 예상했던 그 자리까지 왔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이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7%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급하게 빠졌었죠. 최고점인 이제 7,999를 찍고 8,000을 찍지 못한 상태에서 아래꼬를 밀렸는데,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2%입니다만 장중에 고가 대비 저가까지 보신다면 7%가 순간적으로 1시간 정도 만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이제 원전이 올라오고 시장이 급락이 떨어지고 전쟁 때문에 급락이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우리기술과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원전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 상승 같은 경우는 전쟁의 반은 반사이익성으로 올라가는 측면에서 재건까지 엮이면서 대우건설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대우건설도 시장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 저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타점 구간이 왔을 때 하나가 더 조건이 붙을 수 있다면, 시장의 안정성이라기보다는 주가가 급등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대우건설을 우리가 사야 될 자리에서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덩치 큰 종목들이 올라오고 다른 종목들이 다 빠져도 지금 지수는 플러스가 나오는 과정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4% 3%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한 번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조정 국면에서 우리는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대우건설에 대한 매수 극점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은 게 일단 경고가 해제되는 관점에서 유지선을 유지가 되고 유지선을 회복하는 그런 관점이 온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 경고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과 동조해서 빠지는 국면이 왔다면 우리는 역전밴드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매수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래쪽에 처음에 한번 밀렸다가 이 밀리는 조정 국면에서는 첫 번째는 한번 두고, 그리고 반전이 나오는 하루 이틀의 흐름 쪽에 땅바닥이 나오고 나서 반전 타점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노려봐야겠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 속에 그 쌍바닥이 나오는 패턴이 나올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서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단체로 매수 타점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수 극점에 같이 매수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매수 타점의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을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접근하고 나면은 추세 고점까지 또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매매 전략 정리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매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역전밴드 매매 기법 가져가셔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타 추천가 제가 양봉이 뜨거나 시세가 나오거나 또 세력이 들어왔을 때 드리거든요. 그 추천가 가지고 마이너스 3% 설정하셔가지고 단타 매매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빼먹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분만 제가 이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요, 주가가 이 상승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권 이론인데,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이론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바닥권에 왔을 때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점대에 팔 수도 있고,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번으로 넘어가가지고 2평을 타고 가는 형태로 우리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빨간 선은 유지선이고요, 녹색 선은 역전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세력의 매집 단가입니다. 빨간 선은 세력이 지켜주는 선이에요. 즉 우리는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에 올라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이 고가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날 패턴을 보거나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고가에서 창형이 나오고 어떨 때는 쌍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혹은 고가에서 세력 이탈 시그널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자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에스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24,000원대 정도 수준이었죠. 이제 거의 추가적인 상승률 막바지 그림이다, 그러면서 신년의 계좌에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래서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가져가다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제가 왜 드렸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고가를 못 눕히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앞으로 해가 나갈 건데, 이 평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는 이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봐요. 아래쪽 녹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리면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 6,000원대 후반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7,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가권이 17,000원대 올라올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좀 전에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패턴을 보고, 여기서는 이 패턴이 이제 하락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끌고 가다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죠? 그렇다면 역전밴드 매매 기법은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점대까지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양봉들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단타 추천가도 드려요. 대우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에 추천을 해가지고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매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매수도 안 하고 우리는 수익 났으니까 계속 가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영상이 효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타 추천가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제가 스탑가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들 있죠. 그 가격대가 손절가 3% 잡고 들어가는 단타 추천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유지선에서 반등이 빵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고, 또 여기서도 강세가 나오니까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죠. 세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장대 양봉에서 단타 추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영상을 보시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4월 8일 날 21,000원으로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월 8일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날 가격을 보면은 저가가 나왔죠. 시가 개파락해서 밀렸는데 이번에 저가를 보시면 2850원이에요. 그럼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3%를 잡았다면 그 날만 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날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끌고 갔다면 또 수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보면 4월 15일이죠. 이날 양봉이 뜨고 나서 제가 또 저녁에 영상을 올립니다. 4월 15일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트레이딩 스탑가는 26,500원이라고
29,500원에 찍었던 이 고가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 16일날 저가가 가장 낮은데 이날 가격대를 보시면 저가가 26,650원입니다. 그러면 26,500원의 트레이딩 스탑 가격 부근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또 단타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에서 이런 수익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이 단타 추천가라든지 또 역전밴드 매매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 끝까지 해서 고점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기를 어렵고 실시간 시세나 흐름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은 이제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종목명에 중기 단기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사실 시장에 따라 움직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과 함께 종목명 사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한 스타일이 좀 맞거나 하신다,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타점 문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리고, 관심 있는 종목 신규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 드려 볼게요. 그러면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이 방향성이 나오는 유지선에서 매수할 때는 각도를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력의 매집 가격인 역전밴드에서 우리가 매수를 감행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박스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타점에서 쌍바닥을 노려보자는 건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반전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유지선 관점으로 우리가 가져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대우건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최근에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경고가 들어갔었던 대덕전자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다 유지선에서 오늘 아랫꼬리는 달고 있습니다만, 대우건설은 지금 현재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유지선을 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구간에 좀 중요도가 필요하고,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지금 한 번에 이 상승이 나왔던 이 가격대 저점을 한번 지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살짝 밀려 내려온다면 바로 직전 이 양봉의 영향을 받는 저점 수준과 동일하게 된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가격이냐면, 일전에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첫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봉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딩 스탑가인 26,500원이라고 말씀드려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맥스로 하방에 열려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 정도의 조정까지 내일 정도 흐름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다. 이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6,500원을 우리가 한번 그어보면은 역전밴드 부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처럼 반전이 나오는 포인트가 된다면 유지선 타점에서 매수 타점을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이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살짝 하나 정도 음봉이 더 떨어진다면 그 구간에서 쌍바닥 패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우리가 잡아서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역전밴드 매매 타점에 기회가 일단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유지선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역전밴드에서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한광통신도 역전밴드에 이 기회를 주지 않고 반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유지선 관점에서 시간을 끄는 세력의 핸들링이 나오는 공구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우리는 약간 비싸지만 탄력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지선 공략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우건설 그렇게 이 매수 타점이 나오는 공간에서 문자로 알람을 드릴 거니까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오늘의 대우건설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